네, 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에서 10년간 입시 컨설턴트로 강의하고 있는 아델라 복용코치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에 관한 겁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 재외국민 전형 포함해서 뭐 이런 해외고 학생들도 거의 패스 논패스 정도로 해서 자소서를 확인하는 이런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다 재심은 면접입니다. 뭐 조금 이제 유튜브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문과식의 면접이 통합사회, 사회문화, 윤리사상 그리고 생활윤리 여기서 나옵니다. 뭐 영어적인 해석이나 이런 건 아주 기본이고 영어로 제시문이 나오고 그 윤리사상,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에 제시되는 철학자들, 윤리들 이런 것도 좀 뚫고 가셔야 되고, 바이오 계열은 좀 다른 얘기지요. 바이오 계열은 이제 생명과학이라던가 화학 쪽 2, 원보다는 2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론들을 모두 다 뚫고 지나가시려면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국내고에서도 뭐 해외고 출신 아닌 국내에서 수능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연세대 준비할 때는 보통 2달 반 정도를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사탐 공부를 좀 했다. 이런 분들도 말문 연도 한 2주 정도 걸리고요. 이게 머릿속으로 수능식으로 이렇게 멀티플 초이스로 공부했던 거랑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소서 준비하면서 좀 여유가 되시면 좀 준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해외고 학생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미리 이제 컨설팅 좀 받아서 서류 들고 자소서 베이스 깔고 들어오는 학생들도 8월에 면접이 있죠. 재외국민 학생들은. 물론 해외고 학생들은 이제 그 국내 수시 학생들이랑 똑같이 진행이 되긴 하지만 11월에 8월에 면접이 있다면 보통 6월이나 5월 말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소서 면접을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굳이 이제 면접을 지금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베이스가 있는 국내 친구들도 2달 반이 걸리는데 2달 반에서 석 달. 그런데 해외고 친구들은 한 5달 정도를 걸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온 친구였는데 연세대 이제 학생 붙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 굉장히 좀 성적대가 좀 좋았습니다. 그 이해도도 빨랐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사회문화, 윤리사상, 생활윤리를 접했을 때 그 황당했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쓸모가 있냐를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내 그 통합교육 과정 안에서 사회 탐구를 거의 뚫고 씹어 먹다시피 해야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주로 잘 나오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환경 파트, 문화 파트, 다문화 파트, 또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 이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항상 가져가야 될 총알을 자기가 또 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정없이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어떤 몇 가지의 그 틀 안에서 진행을 해야지, 그리고 어디나 먹힐 수 있는 답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하지, 많고 깊은 양을 공부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고 깊은 양을 공부해서 효과가 있느냐, 효용성을 따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연세대 면접 문제를 뚫고 지나가 봤던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될 놈 되리라는 말 여러분들 좀 많이 쓰시죠. 작년에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교수님과 같이 달렸던 학생 중에 대학에 다니다가 이제 반수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지역 학생이었는데 처음에 이 친구를 받았을 때는 사실 스펙들이 좀 없진 않았습니다. 꽤 있긴 했었고 성적도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아주 또 좋지도 않았지만 나쁘지 않은 이 정도 성적이었는데, 이제 그 하스 안에 지속개발협력이라던가 아니면 국제학 언더우드 여기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스펙들이었어요. 조금 된 개념으로 적정 기술도 있었고 SDG에 맞춘 여러 가지 봉사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조금 흔한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조금 독특했던 거는 일본 학생들과 같이 이런 역사에 대해서 논하기도 하고 이런 지속 가능한 어떤 교육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거, 그런 거 하나는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어떤 다변화된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그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서류도 통과했고, 그 다음에 면접 라인까지는 이제 탔는데, 면접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언더우드 특기자와 그리고 하스 학종을 같이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언더우드 특기자의 스피킹이 좀 약간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만들어진 총알을 다시 영어로 이제 변환시켜서 스피치를 또 가르치고, 영어 스피치를 가르치고, 다시 한번 트레이닝해서 잡아주고, 촬영해서 보여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진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될 놈 되리라는 게, 이 친구는 언더우드는 커녕 이제 하스 정도만 붙어도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부모님도 큰 기대는 사실 안 하셨어요. 근데 학생을 우겨서 이제 반수를 한 상황이었는데, 물론 최초 합은 아니었지만 근접해서 예비 합격자로 해서 언더우드 특기자와 그리고 하스 학종을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인생에 마치 축소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시라는 것이. 제가 멕시코에서 왔었던 3년 특례 학생 같은 경우도 예비 번호로 붙긴 했었는데, 이 친구는 재외국민 특례로도 1차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면접까지도 보러 갔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 재외국민 전형의 연세대 면접 문제가 똑같거든요. 네, 이런 재시문 면접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비 시간이 빠듯하다는 거지. 그래서 들어오시기 전부터 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진행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쁜 와중이겠지만. 그 친구는 들어와서 이제 물론 서류나 아니면 컨설팅을 통해서 받아내야 될 선생님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좀 받아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자소서 쓰고 면접 시간이 너무나 적었어요. 그래서 연세대 면접은 제가 보기엔 한 예비 2번 정도로 재외국민에서 떨어진 것 같았고, 최종적으로는 수시로 합격을 했거든요. 이 친구는 나중에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훨씬 더 능통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저와 또 교수님과 같이 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다 영어로 총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스피킹을 했는데 발음이 좀 괜찮아서 일단 호감도가 좀 높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이 친구의 그런 장점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제시문의 면접의 대답에 좀 잘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합격하고 나서 제가 그 해에만 연세대를 꽤 많이, 저희가 소수로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는 10명쯤 안 되게 합격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합격했을 때 처음으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든 가셔서 연세대가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된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조금 쓴소리 한마디 한다면, 작년에 연세대 글로벌 인재 학부 여러분들이 조금 무시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글로벌 인재 학부 상당히 힘듭니다. 보통 이제 특례 어머니들이라던가 해외고에서는 연세대 글로벌 인재 학부가 언더우드 학부와 비슷한 어떤 그런 분위기인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연대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붙였던 학생들도 그랬고. 그래서 글로벌 인재학부도 작년에 9대1이었습니다.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웬만한 좀 스펙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 않다면 연대 미래 캠퍼스로 돌리시거나, 꼭 나는 연대를 가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아니면 과감하게 연대를 손에서 놓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버리는 카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1차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좀 괜찮은 데서 잘 받아보시고 가능성을 타진해 보신 이후에 마음의 결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연세대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면접이라던가 재외국민 그리고 해외고의 어떤 서류 준비 개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촬영에 뵙겠습니다.